같은 병원, 같은 병동, 같은 암 진단을 받은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투병 기간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 분은 가족들이 차분히 이별을 준비하며 평온하게 보내드렸고, 다른 한 분은 슬퍼할 틈도 없이 우왕좌왕하며 정신이 없었고, 장례 준비 과정에서 유족들끼리 의견 충돌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이 극적인 차이, 무엇이 갈라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족은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차분하고 의미 있는 이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떠나게 되면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며 다투고 병원비와 유산 등의 문제로 평생 얼굴을 안 보게 되는 일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소중한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여 년간 장례 지도사로 일해온 김현명입니다. 이제 준비된 이별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에 거주하시던 이현중 씨는 암 진단을 받은 후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말해두겠다. 라며 차근차근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누구에게 부고를 알릴지, 어떤 치료는 받고 어떤 치료는 거부할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서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반면 서울에 거주하시던 한동수 씨는 끝까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좋아질 거다라며 가족들과 죽음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았죠. 그저 치료에만 매달렸습니다. 두 분 모두 6개월 뒤 같은 주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현중 씨 임종 때에는 가족들이 모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미리 써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부터 부고, 발송, 예식 순서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다운 마지막이었다며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죠. 이현중 씨가 미리 써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당황할 것을 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 화려한 장례는 필요 없고 조용하고 의미 있게 치러주면 고맙겠다. 그 편지 덕분에 가족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하는 거야 라며 의견 충돌 없이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고도 아버지가 미리 정리해둔 명단대로 보냈고, 예식 순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가족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안정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잘해드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동수 씨의 임종 현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갑작스런 악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자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연명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아무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요.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이 질문 앞에서 모든 가족이 멈춰 섰습니다. 큰아들은 끝까지 해봐야 한다고 했고, 둘째는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신다며 반대했습니다. 막내딸은 눈물만 흘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의료진은 가족의 결정을 기다렸고, 그 사이 아버지는 각종 기계에 의존한 채 한 달을 더 버텨야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모인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먼저 그만두자고 말할 것인가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족들은 우리가 제대로 한 게 맞나 하는 의구심에 시달렸습니다. 연명 치료를 끝까지 했지만 정작 아버지가 원했던 게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세상을 떠난 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어느 장례식장을 택할지 모든 것을 유족들이 임의대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종교가 있으셨나? 화장을 원하셨나? 매장을 원하셨나?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조차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급한 것은 부고였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도 몰라서 아버지 핸드폰을 뒤져가며 연락처를 찾아야 했죠. 이분이 누구시지? 회사 동료인가? 친구인가? 하나하나 확인하느라 부고 발송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인들은 며칠 후에야 소식을 듣고 왜 이제서야 알려주느냐며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상황까지 신경 써야 했죠. 장례식장에서도 매 순간이 결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관은 어떤 걸로 할까? 꽃은 어떻게 장식할까? 음식은 몇 인분이나 준비할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 모든 것이 추측과 짐작의 영역이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의견 차이도 생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았을 의견 차이도 이런 상황에서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의 중환자실 비용과 그동안 치료 비용의 간병 비용, 장례 비용까지 합치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린 건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30년간 이런 현장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랑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현중 씨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가족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되었기 때문에 헤매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혼란은 없었던 거죠. 한동수 씨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죽음 이야기를 피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모든 무게를 혼자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동수 씨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시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다. 괜히 미리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죽음을 피하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한동수 씨 가족의 경우 장례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연명치료 문제는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걸 더 빨리 멈춰 드릴 걸 아니다. 끝까지 해보는 게 맞았어. 이런 생각들이 번갈아가며 들었죠. 정답이 없으니까 계속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이현중 씨 가족은 장례 후에도 아버지 뜻대로 잘 해드렸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신 대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죽음과 준비되지 않은 죽음의 차이입니다. 떠나는 사람의 준비 여부가 남겨진 사람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족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준비된 죽음과 준비되지 않은 죽음의 차이였죠. 이현중 씨처럼 용기를 내어 죽음을 준비한 분들의 가족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기에 미리 준비해 주셨군요. 저희도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죽음의 모습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남겨지는 사람도 모두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현중 씨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죽음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현중 씨 부부는 예전에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그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현중 씨도 처음에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가족들 앞에서 죽음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괜히 애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아직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의사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걸 들었던 거예요. 그 순간 이현중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구나. 내가 안 말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그날 밤 이현중 씨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죽음 이야기를 피해왔는데 그게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제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처음에는 가족들도 당황했습니다. 특히 아내분은 무슨 소리냐,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며 울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이현중 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내가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끝까지 책임지려는 거다. 만약 내가 갑자기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그래서 미리 정리해두고 싶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현중 씨는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씩 자신의 뜻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가족들에게 말로 전달했던 것과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을 편지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다오. 내 시신을 화장해서 고향 근처에 수목장을 해다오. 만일 내 병이 더 악화되더라도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 혼자 남게 될 너희 엄마를 부탁한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죠. 가족들도 처음에는 듣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 깊어졌어요.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 가족들은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에 거주하시던 한동수 씨는 끝까지 이런 대화를 피했습니다. 가족들이 몇 번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아직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좋은 소리만 하자며 돌려 말씀하셨어요. 한동수 씨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죽음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혹시 정말 포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였습니다. 한동수 씨 가족들은 더 큰 혼란과 고통을 겪어야 했죠. 30년간 이런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가족들이 슬퍼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미리 이야기해두면 가족들이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덜 힘들어합니다. 셋째, 불길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말하든 안 하든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넷째,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큰 돈을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만약 떠나게 된다면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세워도 되고 일단 가족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많은 분들이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나 주변에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또는 명절같이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꺼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현중 씨 가족은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아버지와 함께 준비했던 시간들이 소중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떠나는 사람에게도 남겨지는 사람에게도 모두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30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죽음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해두는 것입니다. 이현중 씨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두셨어요.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이 갈등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동수 씨는 끝까지 이런 의사표시를 피하셨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를 두고 한 일주일 동안 갈등해야 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것인지, 혈액투석을 받을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선택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가족과 상의해 두시면 마지막 순간에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는 공식 문서도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공식 문서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말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장례 방식에 대한 희망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으시다면 어떤 형식으로 예식을 치를지,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어느 정도 규모로 장례를 치를지 등을 미리 말씀해 두시면 됩니다. 이현중 씨는 조용하게 가족 위주로 하고 고향 근처에서 수목장을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두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 한동수 씨 유족은 이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걸 급하게 결정해야 했죠. 장례 비용도 미리 상의해 두시면 좋습니다. 셋째, 부고를 알릴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가족들이 고인의 인간관계를 모두 알기는 어렵거든요. 한동수 씨 가족이 바로 이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을 뒤져가며 이분이 누구시지? 하고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어요. 회사 동료인지 동창인지 이웃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부고 발송이 늦어져서 일부 지인들이 왜 이제서야 알려주느냐며 섭섭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 이현중 씨는 미리 부고 명단을 정리해 두셨어요. 회사 동료들, 동창회 친구들, 교회 분들, 이웃 주민들 이렇게 분류해서 연락처까지 써두셨죠. 덕분에 가족들이 빠뜨리는 사람 없이 정확하게 부고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락처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도 적어두시는 겁니다. 대학 동창 김 씨, 옛 직장 후배 이 씨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부고를 보낼 때 어떤 내용으로 쓸지 알 수 있거든요. 넷째, 재산 정리와 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큰 재산이 없어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만 해 두셔도 됩니다. 특별한 물건이 있다면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은지도 말씀해 두시면 좋아요.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가족 간 오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외에도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추가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있다면 누가 돌볼 것인지, 기부하고 싶은 단체가 있다면 어디에 할 것인지 등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다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족들에게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떠날 텐데 미리 이야기해 두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네 가지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매일 우울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이현중 씨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직접 말하기가 어려우시면 스마트폰으로 영상 녹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준비를 통해 가족들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건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내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현중 씨처럼 편지를 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로만 하면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라도 써두시면 나중에 가족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떠나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겨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준비된 마지막이 가족들에게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것부터 준비할까? 이 질문을 오늘 시작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지혜 한 스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앞으로 여생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